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을 위한 진로 전략 고민하는 시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태광산업에서는 고객 지원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에 이상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해당 직무 관련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롯데칠성음료 주류비즈에서는 청주 공장에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기계 관련 학과 졸업 또는 관련 직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계열사인 NIT 서비스에서는 네이버와 라인 서비스 인프라 관제 직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서버 구조와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 보유자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IT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30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에서는 행정지원 계약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채용 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의 진선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오랜만에 11월입니다. 네, 그러네. 날씨가 겨울 같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현장에 생생한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실습이 많이 나가게 되는 시기인데요. 네. 오늘은 현장 실습이 정말 너무 많이 바뀐 해입니다. 2018년은 아마 특성화고 친구들에게 대단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5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이 전면적으로 개념 자체부터 실시 방법, 그리고 실시 시기, 그다음에 모든 내용들이 다 바뀐 그런 해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도 그리고 기업도 뭐 이런 취업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밀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학생들도 그렇지만 기업 관계자분들이나 또는 취업을 지도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방송 함께 보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5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좀 현장에서 혼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이 어떤 거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이게 1학기가 끝나고 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3학년 때 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기존에는 사실은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현장 실습이라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취업으로 인도해서 이제 지도를 했었습니다. 네. 올해 그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까지를 저희가 이제 현장 실습이 가능한 고등학교로 이제 편제를 하는데 학생의 취업 역량이나 또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랑 7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현장 실습은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함. 이런 직촉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 가서 현장에 정말로 적합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던 것을 저희가 현장 실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법령들이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현장 실습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내용은 차이가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업훈련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학교에서 교과서로 읽었던 내용하고 실제 이제 기업에 가서 현장 실습이 진행이 될 때는 학생들은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우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서 전문 교과 저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
플러스 회사에 가서 기본 교육과 요즘 이제 NCS 예. 기반의 직무 교육,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본인들 그 자신의 기업체에서 특화되어 있는 심화 교육들을 통해서 현장 실습으로 연계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추후에 그냥 바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을 때보다는 현장 실습 이후에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조직 내 흡수력이 좋아질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왜 저희 대학생들이 인턴십 과정 하잖아요. 그쵸, 예. 네. 저희는 조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 성인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요.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사실 특성화고 친구들은 현장 실습이다. 빨리 취업할 수 있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지만 오늘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내용과 실시 이런 방법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런 좀 제도 자체 좀 전면적으로 칼을 댄 이유가 이 작년에 있었던 그 현장 실습에서의 안타까운 사고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네, 정말 마음 아픈 모두가 함께 특성화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라면은 조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애도를 한 번 더 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이민호 군이 음료 제조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에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이제 공업계 쪽에서 나가는 이런 그 실무 경험을 하는 현장에서는 사실 조금씩 지하철 사고도 조금 있었고 예. 참 안타깝게도 사고가 이어져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직무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 실습을 나갔는데 사망까지 이루어진다. 이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에 물꼬를 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이런 게 현장 실습에서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현장 실습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가 있어 왔지만 작년도가 이제 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사고가 뭐 촉발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좀 일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현장 실습 그동안 좀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게 사실은 말은 현장 실습이었지만 이게 노동시장으로 조기에 아이들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도 물론은 있었지만 실습과 근로가 이렇게 상존하면서 학생들은 현장 실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회사에 갔고 회사에서는 이제 월급을 주고 근로를 시키다 보니까 서로의 목표 지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로에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 희망과는 상관이 없는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전공과는 상관없이 이제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네. 실습이 이루어졌던 안타까운 사실들도 있고요. 또 현장 실습 참여 학생들은 전공이나 적성보다는 학업에 대체한다. 또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목표에 조금 중점을 두었던 또 안타까운 사례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학생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봤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도까지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망 사고까지 적지 않은 이제 안전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했을 때 성인보다 조금 더 안전 지침 준수가 좀 떨어진다든지 또 이제 노동 인권 침해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작은 중소기업에 또 영세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미지급됐다거나 또 유해 업무에 대한 교육이 덜 됐다거나 이런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그 사회에 남아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에 대한 차별도 사실은 저희 학생들이 좀 견디기 힘들었던 현장 실습에서의 문제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특성화고 친구들에게만 국한되었다기보다는 안전사고나 이렇게 사망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불미스러웠던 사례들은 사실은 저희 산업재해 문제로도 좀 대두되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 산업자의 안전사고를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매년 한 1,000명 가까이 사고나 사망 사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 실습의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그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 안전 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착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산업 환경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현장에서 이런 학생들을 직접 또 만나고 계시고 학생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뭐 오늘도 지금
수업을 좀 뒤로 미루고 여기 와 있는데요. 예. 어디든지 특성화고의 취업과 관련한 특성화고의 어떤 진로 문제들과 관련한 곳에 제가 여지없이 달려가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저희 특성화고 친구들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중학교 3학년 때 그 16살에 뭘 알겠습니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면 어리고 부족하면 부족함이 많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업 교육에 있어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또 한편으로 자부하고 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이 좀 미비하고 사회적인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겪었던 이런 속상한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이런 직업 교육이 자신의 진로를 먼저 선택한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게 국가망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도 올해부터 이런 제도가 많이 바뀐 거잖아요. 네, 기존의 근로 중심의 현장 실습을 이제는 올해 바뀐 가장 큰 점은 학습 중심으로 개선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네. 현장 실습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면서 올해 국정과제 작년도 국정과제 52-4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학생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직업계고의 현장 실습을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중심 현장 실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조기 취업을 해서 근로의 중심이었다기보다는 이제는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으로의 형태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조기 취업이 아니라 직무 체험을 통해서 취업 약정된 기업에 가서 취업 연계랑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심화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 학습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변한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근로 중심과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지금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육 과정으로는 전에는 자율적으로 근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했었다면 이제는 실무 과목과 OJT, 학습 중심의 기업에서 마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교육받도록 되어 있고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이 두 가지가 될 텐데 실습 운영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장 실습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업 일수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3개월까지만 가능히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조기 취업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취업 준비 과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계약이 근로 중심 현장 실습이었을 때는 표준 협약서와 근로 계약서를 한꺼번에 함께 쓰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습 중심 현장 실습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제외하고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만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요건데요. 근로계약 체결을 했을 때 이전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면 이제는 현장실습 수당 또는 현장실습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그 학습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변화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었었던 것이 이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으로만 저희가 현장 실습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좀 개선 사항에 따라서 이 현장 실습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그 교육과정 연계 항목에서 실무 과목과 연계된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떤 말일까요? 네. 기존에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무를 확인하고 취업을 시키기도 하지만 회사에 가서 어떤 직무를 하는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또는 업무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학교와 기업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기업에 계신 담당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학생이 기업에 가서 어떤 학습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나중에 채용으로 연계되었을 때 어떻게 조직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역량, 직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굉장히 바빴던 게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공동으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이제 그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NCS 직무 분야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실시하게 되는 실습 과제,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는지 실습 목표가 좀 제시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시간이 기초교육, 그래서 회사의 기본적인 현황이나 그다음에 직무 소개, 그리고 사내의 업무 처리 매뉴얼 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실무 교육으로는 NCS 교육과 기업 특화 교육을 함께 좀 진행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맞춰가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갖다 보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드는데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운영 기간 이게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앞에서 표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6개월이던 현장 실습이 3개월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현장 실습 6개월은 사실은 조기 취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단순히 조기 취업이라는 일방적인 내용이었다면 2018년도에 바뀐 현장 실습은 단어 그대로 실습의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업에 갔을 때 학습을 대체해서 요 기간 3개월은 회사에 가서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학습을 하도록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적응 훈련 기간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좀 취업에 가까운 형태의 현장 실습이었으면 이제는 좀 더 교육 과정의 일부로 바뀐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형태가 이 취업 준비 과정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말일까요? 네, 학생들이 이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조기 취업이었기 때문에 말만 학생이었고 졸업할 때까지 기업에 갔을 때는 사실은 그냥 근로자의 개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취업 준비 과정으로 바뀌면서는 현장을 좀 배우도록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기업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업무를 좀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상기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장 실습 계약인데요. 기존에는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이 권장이 됐는데 바뀐 법안에서는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만 작성을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저도 사실 이거 처음에 바뀔 때 너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하는 순간은 이제 학교가 빠지고 회사와 개인이 이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근로자가 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4대 보험도 가입하게 되고 재직증명서도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협약이라는 것은 학교와 기업과 학부형 3자 간의 계약이고요. 이 학생이 회사에 가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이것들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의미의 협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오히려 전년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조금 늦게 써주면 저희가 회사에 제발 빨리 좀 진행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그 순간은 8시간 근무와 개인 동의하에 1시간 추가 근로 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면 표준협약서만으로 진행하는 저희 학습형 현장 실습에서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7시간 근무와 플러스 1시간,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근로시간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상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도 차이가 있는 점이 좀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먼저 첫 번째는 현장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좀 다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의 목적, 그다음에 기간, 장소,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어떤 절차, 기관에서의 어떤 의무, 회사와 기업에서의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가 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내용으로서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실습생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현장 실습 후에 채용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변경과 해지, 계약과 관련한 취업과 연계된 내용들이 좀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급되는 수당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아까 그 최저임금 보장에서 이제 현장 실습 지원비라는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우리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바뀐 거겠죠? 네. 학생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우선 수당 부분에서의 아주 큰 차이인데요.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와 표준협약서를 함께 작성하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취업 의뢰 시에 받았던 그 연봉을 그대로
받도록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말씀 그대로 근로가 아닙니다.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와 있는 그 현장 실습 운영비가 학교에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교육통비와 식비로 해서 일일 10,000원씩. 그래서 한 달 20일을 근로하게 되면, 그러니까 학습형 현장 실습을 실시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에서는 표준협약 작성한 요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참 좋으세요. 저희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또 작은 소액의 수당을 주시는 기업들도 있고요. 예. 또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기존에 생각했을 때 정말 와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학습형이지만 기업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존의 급여대로 주시는 회사들도 있으세요. 근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좀 케이스가 많이 달라서 예.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만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챙겨주시는 데는 참 감사하지만 아닌 업체들도 있다는 거니까 네네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전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수당이 많았을 텐데 네네네. 이게 줄어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회계 처리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이제 올해가 처음 과도기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55년 만에 특성하고 졸업생들에 대한 현장 네. 실습이 바뀐 거라서 회사에서는 대부분 많이 이제 근로 그 기준으로 많이 주시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제 교육부에서 기업을 뭐 제재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나 직촉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아직 많이 좀 안정화가 되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회사에 나가서 학습이라고는 하지만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업무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예. 부분은 선생님 저 업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그런 급여에 대해서 욕심이 좀 나는 경우도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못 받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지만 많은 제도적인 그 비교들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네. 사실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기존에는 좀 근로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좀 학습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정착이 되면 조금은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불만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막 친하게 친구처럼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이제 기업에 가기 전에 바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직업은 그리고 자기의 그 회사에서의 취업은 가치로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런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외재적인 요건과 내재적인 요건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가 충족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취업은 성공했다 아니다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당으로만 기업의 취업을 내가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를 논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올해 들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내재적인 요건에 취업의 목표를 좀 많이 두어보자. 그 현장 실습 기간 동안은 정말 충실히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근로가 시작되었을 때 정말 본연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이 된다고 하면 이 제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새로 바뀐 이 개선안 같은 경우는 보다 학생들에게 울타리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다음을 좀 짚어보면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좀 학생이자 근로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학생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완벽하게 학생이면서 근로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추수 지도도 했어야 됐었고요. 네. 또 학교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학교에 들어와서 또 지도를 받아야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사실은 업무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안 보내면 안 되나요? 뭐 꼭 학교에 가야 그렇죠. 되나요?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또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또 지도의 책임이 학생이잖아요, 있고 학교에서는. 안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학습형 현장 실습이 이렇게 되고 또 그 표준협약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위험했던 안전 사고도 저희가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요. 이제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주 철저히 엄선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아주 안전망으로는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울타리를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실습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협약서로 진행을 하다가 그다음 채용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기업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족함이 만약에 보이면은 학교로 복교시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장 실습 수당만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의 불만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산정한다거나 또는 학생들이 선취업 후진학을 할 때 그런 시점에 대한 어떤 기간적인 부분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 가장 우리 현장 실습을 변화하고자 했던 이 모든 변화의 시점이 안전한 현장 실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학생 신분으로서의 보호나 안전은 좀 잘 지켜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현장 실습 제도가 바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보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목적에 충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아직은 잡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현장 실습 제도가 바뀌면서요. 학교와 또 기업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기업을 미리 방문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 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회사를 좀 판단해서 보내는 거에 초점을 가장 크게 맞추고 있고요. 네. 현장 실습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노무사님들과 함께 또 지도 점검을 나가는 과정들도 있고 저희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직업 교육을 현장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현장에서 취업 지도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남들보다 가장 먼저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많이 바뀌었나요? 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요. 우선 취업 시기가 굉장히 뒤로 미뤄졌다는 부분입니다. 1학기가 끝나고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현장 실습이 이루어졌던 조기 취업의 형태일 때는 사실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1학기 끝나고 사실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좀 적은 학교들, 그런 네. 학급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이제 2학기 수업은 저희가 졸업고사까지만 보고 나서 전환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네. 운영해서 많은 학교들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실 앞부분에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취업이 이루어졌고 요게 이제 3개월로 현장 실습이 줄어들다 보니까 취업의 시기가 뒤로 미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률이 조금 눈에 띄게 네.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취업 지도부장으로서는 체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하반기에 저희가 조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사실 55년 만에 바뀐 변화인데 이걸 발빠르게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기라고는 하지만 이제 진액이 조금 미진하거나 기업에서 그게 뭐예요? 왜 그래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네. 저희가 조금 안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학생들에게 안전함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해를 시켜야 하고 회사 쪽에도 이해를 시켜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일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현장 실습에 관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현장 실습 대상 기업에 대한 이제 선정 방법이나 조건들 그리고 정부나 각 시도에서 이런 기업이나 또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된 제도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진선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